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무출산이란 용어가 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영상에 제가 댓글을 엄청 많이 쓰네요. 이게 벌써 이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7번째 찍는 것 같은데 역시 시청자 댓글 컨텐츠를 말하지 않은 샘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우리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 사실 지금 와가지고 뭐 저출산 문제를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뭐 여자분들 탓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이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출산율은 그런 거잖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출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애를 키우기 그만큼 힘드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건 좀 아시는 게 좋을 텐데요. 요즘에 워낙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산이 더 낮아지는데 이혼율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설거지든가 마통놀이 이런 걸 이제 좀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알면서 자기가 그런 사례를 인지하신 분들이 이혼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특히 이번에 도 영끌 같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아마 이혼 법정을 찾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혼 변호사분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보다 이혼율은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교 10대 친구들 중에서도 편부모 가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편부모 가정.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되도록이면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 자녀의 정서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커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하면 어머니 쪽을 많이 가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능력을 갖추고 좀 살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혼하고 나서 남자가 반반씩 한다 하더라도 남자 쪽에서 집이 잘 사지 않는 날 이혼을 해서 반 가져가도 여자들이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분할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 장사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말하면 끝이에요. 이거 거의. 아니면 뭐 봉자나 마녀라면 끝이거나. 그래서 보통 주부 하신 분들이 이혼해서 하게 되면 마땅히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양육비 받아가지고 뭐 이 직장을 뭐 제대로 다니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혼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자녀한테 푸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어떤 정신건강적인 부분이 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교사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에 좀 그런 이제 좀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그런 이제 멘탈을 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그거 자체가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본도 보면, 일본은 지금 쥐레개라고 있어요. 쥐레개. 이 쥐레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쥐레녀예요. 쥐레녀. 여자를 쥐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쥐레로 표현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뭐 겉보기엔 정말 예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귀고 나니까 또라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헤어지겠다 하면 뭐 손목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 죽이겠다고 한다거나, 뭐 극단적인 상태로 가는 거 이제 쥐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런 문화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쥐레기에서 자란 그 일본 여자분들의 상당수가 뭐냐 하면 가정 불화나 이제 결손 가정, 아니면 어렸을 때 상처 같은 것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출산율 출산율이지만. 그러면서 그런 환경에 자란 친구들이 제대로 뭔가 이제 정서적인 어떤 좀 교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커서 좀 이제 제대로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꿰차지 못했을 경우 좀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혼 가족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앞으로 태어날 애들한테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텐데,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누가 이혼했다고 하면
그 친구 좀 괴롭힌다거나 무시받는다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집에 이제 이혼했다고 하면 평범 가정이라면 애들이 놀리고 그랬습니다. 업신여기고. 그리고 평범의 가정의 자랑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이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혼 가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부 못했어요. 보통도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치고 하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는 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결혼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인구만으로 뭐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깨달아 버린 거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세상은 넓구나. 내가 굳이 자국 여자가 아니어도 만날 끼는 차고 넘치는구나.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바가지에 옆집 남편 지인 남편과 비교하며 닥달한 여자들을 보고 살면서 내가 뭔 죄를 저질러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부디 행복하십시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자분들의 잘못으로 뭐 돌리긴 좀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감성에 빠져 있다는 건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 적절하게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밸런스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밸런스가 있는 건데,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 문제가 뭐냐면 이 감성주의로 모든 세상의 어떤 이성과 규칙과 논리를 다 부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 못해. 정상이면 정상의 멘탈을 가져서 못합니다. 이런 사회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칙과 법, 논리,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성으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굉장히 무주공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 벌금을 내는 거고, 과태료를 내는 거고, 심한 경우 깜빵을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법과 논리,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자꾸 감성주의라는 그 이념 안에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 억지로. 그러니까 뭐 지금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여자니까 뭐 피해 입었다. 아니면 뭐 여자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히려 되려 자기의 발등을 찍고 있다니까, 이게. 발등을 찍고 있어. 그래서 지금 돌아온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답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국제결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여자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봐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아닌데 자꾸 해달라고 조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나라에서 뭔가 할당제나 아니면 뭐 여경 채용 같은 걸로 뭔가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당제를 줘서 일을 시켜놨더니 일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못하는데 바라는 거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에서도 이런 자리 만들어줘봤자 여자분들은 감사함을 모르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자기들이 배려주면 내가 이 사람이 날 신경 써줘서 이만큼 해줬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존중해야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은 연령대가 2030 여자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행복연구센터 여기 보면 자 2030 여성 주관적 행복감 최하, 자존감 최하.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2030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가장 편하게 살고 가장 누리고 싶은 거 많이 살아요. 근데 왜 자존감이 최하일까? 행복감 왜 맞을까요? 아니 생각해봐. 사실 지금 자기들이 뭔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지금 2030입니다. 2030. 남자들보다 다 하고 싶은 거 많이 해. 여행도 가고, 쇼핑도 많이 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사치도 많이 부리고 그렇잖아. 아니 근데 왜 낮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한 거야? 아니 뭐 정말 뭐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들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하고 싶은 거 막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왜 낮은 거야?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 자 2030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뭔가 물질을 해결하는 거 있잖아.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돈으로 뭔가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돈 가지고 뭐 사치 부리는 이런 거 다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욕이 더 심하다. 남자보다 더 심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물질욕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팔아도 감사하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경증은 가장 많았습니다. 신경증, 정서불안, 신경증, 신경 예민하고 화나 있고 이런 감정이 더 심해진 거야.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남자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뭐 해요하고 뭐 설득시키고 해봤자 안 바뀌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구나 느껴가지고 국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셔야 돼. 지금 한국 여자들이 이런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가 알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협하고 이치에도 안 맞고 자신들의 어떤 뭔가 삶의 어떤 터전을 자꾸 뺏어간다는 것을 알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나온 시도를 안 하면 그 상태로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에서 어떤 자리를 못 개차고 노후데이도 못하고 가긴 거야 이게. 아니 여기 봐봐. 허구한 날 바가지에 옆집 남편 지인 남편과 비교하며 아니 남편이 자기 위해서 뼈빠지 고생한다는 감사함은 없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아니 남자가 직장에 따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 남자가 적게 보고 싶어서 적게 버는 게 아니야. 근데 한계라는 게 있어. 사회라는 게. 여자분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고 고만고만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 돈 버는 걸 무조건 남자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긴 한데요. 그게 노력으로도 안 돼요. 뭐 사람들이 뭐 중소기업 다니고 싶어서 다닙니까? 아니 중소기업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를.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대기업 들어갈 수도 없고 일은 해야 되고 맞잖아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배워먹이 이거고 그럼 이거라도 해야죠. 아니 내가 이거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돈 줘가지고 우리 집 생활 돌아가고 우리 처자식 안 굶고 이거만으로 고마운 거 못 느끼겠습니까? 이런 고마움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뭐가 행복하다는 거죠? 아니 고마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남편으로서 밖에 나가 돈 버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밖에 나가 돈 벌든가. 자기도 밖에 나가 돈 벌기 싫잖아요. 힘든 거 아니까 싫죠. 근데 남자들은 더 힘든 거 이래. 여자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되고 빡센 일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가. 그러면서 천근만근 몸을 이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늦게까지 와요. 물론 이게 생활하는데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돈 벌어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잖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단 마음 못 가지겠어요? 그런 감사함이 없는 사람과 왜 결혼 생활 해야 되고 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자분들 좀 이걸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아니, 당연히 감사한 게 맞잖아요. 아니, 이거는 감사함 느껴야 되는 건데 감사함 못 느낀다는 거는 지금 정신이 지금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예요. 멘탈이. 감사함과 존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못 느낀다는 건 정말 지금 멘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자기가 앞가리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없이 나이가 차서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가버리면 이건 정말 답 없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세상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 생태 피우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난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 어려워요. 나라 경제 어려우면요. 여자분들 뽑아서 취업 안 시킬 가능성이 커요. 이거. 지금 기업들도 있잖아요. 비상경영이 비상경영. 삼성도 비상경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모를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 여자니까 뽑아주고 막 그런 거 안 해줄 거라고. 이제 할당제도 없어질 겁니다. 할당제 없어지면 사실 여자분들이 지금 사기업에 들어가기 정말 빡셀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 들어오죠. 4차 산업 들어오면 그런 단순 사무 서비스업은 이제 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해 먹고 살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나이 차서 진짜 능력 없으면 답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이상한데 자꾸 콩깍지 씌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감성으로만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이제 나이만 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요. 자꾸 감성적인 이론에 취해가지고 자꾸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못 바꿉니다. 못 바꾸니까 안 되는 거에 억지 부리지 말고 되는 거에 좀 치중합시다. 되는 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고 멘탈을 좀 정상적으로 바꾸고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안 그러면 진짜 못 삽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